이번 주 씹어먹을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후속작이 3편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데드풀이 청소년 등급으로 개봉합니다. 국내 연간 평균 극장 관람 횟수가 4.12회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씹어먹는 영화 뉴스 6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6회입니다. 6회. 예. 6회 먹고 싶네. 나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길 잘했어. 먼저 하면 손해야. 야. 지난 영화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니 우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많잖아. 인사 좀 해. 아, 그렇군요. 자기 소개 제가 생각해 보기엔 자기 소개 한 100회까지는 해야 돼요. 고작 6회인데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설명을 좀 하자고요. 네, 저는 영화 씹어먹는 뉴스에서 영화 뉴스를 조사해오는 알바 세이주입니다. 저는 씹어먹는 뉴스인가요? 저희가 코너가 씹어먹는 영화 뉴스. 씹어먹는 영화 뉴스. 예? 조사를 많이 해오면 신기하다, 재밌다, 이게 맞장구 쳐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MC 한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액션의 대가 MC 한세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세이주 씨?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죠?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프로젝트 하나가 무사히 끝났고요. 아, 네.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MC 한세 씨는 알고 계시죠? 아, 어땠을지 참 뭔가 발표하는 시간이었잖아요. 예. 나중에 영상에 나오면 MC 한세 씨는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어떤 일이 무사히 있었나요? 끝났으니 다행이었겠네요. 저는 일단 오늘 저희 녹음하는 이 날이 한식 날이에요. 한식 날이라고 해갖고요. 성묘를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천안까지 열심히 운전하고 또 다시 천안에서 또 열심히 운전해서,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사실 많이 안 갖고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철부지 같은 어린 시절을 모두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그 효도의 맛 그런 게 있어요. 네, 효도의 재미 이런 거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열심히 운전 효도 해드리고 지금 작업실로 컴백했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마더의 흑백 마스터링 버전 공개를 앞두고 미국의 더 레이더스 미즈 디바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중 봉 감독은 제작자로 참여하는 영화는 해무가 마지막이라고 말하며 연출에 집중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봉준호 감독은 두 편의 영화를 준비 중에 있는데 하나는 설국열차보다 작고 괴물보다는 큰 규모의 영화며 다른 하나는 작은 규모의 영화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더가 흑백 리마스터링 돼갖고 나온 건가요? 예, 국내에서는 블루레이로 출시가 된 적이 있고요. 봉 감독님은 그 극장에 개봉했던 컬러 버전보다 이 흑백 버전이 더 좋다면서 이거를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설국열차보다 크고 괴물보다 작은 규모의 그 시나리오는 이미 초안이 나왔다고 하고요. 40%는 뉴욕에서, 나머지는 한국에서 촬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배우가 주연을 맡고 외국 배우들이 조연을 맡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옥자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모험을 하는 얘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자. 네. 뭔가 기대되는데요. 어떤 영화 나올지. 워낙에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신 감독님이니까.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거는 추적이에요. 추적. 이것도 아마 옥자라는 여자가 뭔가를 추적하거나 쫓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의대를 다니던 한 남자가 특강 하나를 잘못 들어서 영화에 눈을 뜨고 79년 감독으로 데뷔합니다. 더불어 한 배우도 단돈 21달러에 캐스팅이 되어 배우로 데뷔를 하죠. 이 감독은 매드맥스, 로렌즈 오일, 꼬마돼지 데이브, 해피 피트 등을 찍은 조지 밀러고 후자의 배우는 멜 깁슨입니다. 매드맥스 1편은 71년 당시 40만 호주 달러로 촬영을 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벌었고 그 후 81년 매드맥스 2, 85년 3편이 나오고 명맥이 끊겼다가 이번에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제목으로 5월에 신작이 나옵니다. 매드맥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소개해드리지만 먼저 지금 새로 나온다고 접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매드맥스를 네. 제가 이제 젊은 이 친구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아이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매드맥스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막 암울한 미래 그 의상과 이런 것들이 약간 정글에서 부족들이 한 것 같은 거와 플러스 펑크 같은 느낌이 나죠. 펑크죠. 근데 그런 이게 그 매드맥스의 진짜 그 매력적인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LA에 힙합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서 투팍과 닥터 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러브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딱 매드맥스 세계관이에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노래가 80년대 후반인가 이제 92년짜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드맥스를 약간 추억하는 느낌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이 하나 딱 나오는데, 저거 매드맥스인데? 야,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니다 다를까 매드맥스가 다시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원작의 그 감독으로. 그렇죠. 이 감독이 매드맥스 3편을 헐리우드의 대규모 자본을 받으면서 찍고 나서 많은 욕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드맥스를 못 찍고 꼬마돼지 데이브, 뭐 로렌조 이런 걸 찍었는데 이 감독이 계속 머릿속에서는 매드맥스를 찍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제 매드맥스를 다시 찍게 돼서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독님도 아티스트잖아요.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크게 보면 힙합, 뭐 발라드, 락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장르로 들어가면 되게 독특한 장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장르를 만들어내서 히트를 친 사람이 20년, 30년 지났다고 해서 그 장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고 나중에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장르를 다시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정말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나사만 몇 개만 바꾸면요 현대적인 세련됨이 있는 그 장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드맥스는 안 그래도 그 캐릭터와 이런 것들이 정말 성공하고 독특했기 때문에 다시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진짜. 세계관하고 캐릭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매드맥스가 세상에 나오고 만화나 게임, 영화 등에서 진짜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그렇죠. 그 한 예로 일본 만화 북두의건이 이거를 완전히 표절이다 싶을 정도로 정확히 뺏겨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주인공 켄시로가 맥스의 검은 가죽옷을 입고 뭐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고 그렇죠. 그 암울한 미래까지 다 똑같고요. 심지어는 말수가 적은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북두의건을 매드맥스의 팬아트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게임도 폴아웃 정도 컨셉을 따온 그런 게 되겠고요. 매드맥스 3편 분노의 도로는 리부트도 3편의 후속작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리부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개봉할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후속작 매드맥스 퓨리오사와 동시에 제작할 예정이었는데 근데 이라크 전쟁 발발이 되면서 아프리카에 이제 차량 및 촬영 장비들을 가져갈 수 없게 되면서 촬영이 지연되고 뭐 하다가 멜 깁슨이 그때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후에 주연도 없어지고 촬영도 못하니까 애니메이션을 찍자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발표를 했다가 그것도 취소가 되고 다시 실사화를 추진했는데 그때 캐스팅된 사람이 이번에 맥스 역을 맡은 톰 하디입니다. 톰 하디는 톰 하디 많이 들어봤는데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인 역할도 했었고요. 베인. 촬영지가 아프리카를 못 가니까 호주의 브로큰 힐 황야에서 찍기로 했는데 그때 또 비가 내려서 그 황야가 녹지와 꽃밭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군요. 그래서 또 이제 촬영이 미뤄지고 하다가 하긴 사막을 찾아야 되니 꽃밭이 된 거예요. 뭐 두바이 가서 찍으면 되겠는데 두바이. 근데 그쪽을 못 가게 됐으니까 전쟁 때문에. 그래서 고생하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촬영지를 바꿔서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 촬영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시나리오는 2003년에 완성이 됐다고 하는데 개봉하는 건 2015년에 돼서 개봉하게 됩니다. 2에서 되게 인상 깊은 게 그 자동차의 디자인들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예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못 구하니까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구해다가 덕지덕지 붙인 거였어요. 근데 그게 영화 컨셉과 정말 잘 어울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어차피 암울한 미래 다 폐차 구에다가 붙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죠. 또 정말 잘 어울렸다는 거죠. 맥스 역을 맡은 톰 하디가 에스콰이어즈에서 밝히기를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후에 매드맥스 3편을 추가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거 2회 추가 3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총 4편의 매드맥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5월 개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개봉할 때
배트맨 v 슈퍼맨의 예고편이 같이 상영됩니다. 오, 대박인데요? 다음 소식입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데드풀을 R등급으로 제작하려고 노력 중이라 차례 언급을 했는데 지난 1일 미국의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중에 PG-13 국내 기준으로는 청소년 등급 정도로 데드풀이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속작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론을 했는데 인터뷰를 하던 사회자 뒤로 데드풀이 걸어 나와서 조명기로 사회자를 후려치고는 R등급, 국내 기준으로는 성인 등급으로 만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만우절 장난이었고요. 데드풀은 R등급으로 북미 기준 16년 2월 12일에 개봉합니다. 데드풀이 뭐예요? 전 모르는. 내가 유일하게 모르는 거 나왔다. 데드풀이요. 마블 캐릭터인데요. 네. 이거는 엑스맨 쪽 캐릭터라서 20세기 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게 네. 영화판에서 처음 나온 거는 울버린 외전, 첫 번째 외전에서 네. 등장을 해요. 용병 역할. 나와요? 예,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때 연기를 했고요. 용병 역할로 칼 2개를 긴 걸 쓰는 역할로 잠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가 독특한 게 뭐냐면 네. 데스라는 죽음의 신한테 밑보여서 네.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것만 따지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 용병의 뇌에는 엄청나게 큰 악성 종양이 있었어요. 종양이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통이 너무나 심각한데 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머리를 총으로 쏴도 죽지도 않고 칼로 네. 베어도 죽지도 않고 심지어 헐크한테 개기고 울버린한테 개겨서 몸을 토막토막을 내도 살아나요. 뭐, 그래서 좀 슬프다. 예, 되게 고통받는 캐릭터인데 그러다가 미치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자기가 만화 속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가 만화 캐릭터라는 걸 알아요. 네네. 그래서 작가랑 싸우기도 하고요. 와. 다른 그 만화에 쳐들어가서 그 만화 캐릭터한테 시비 걸기도 하고요. 중간에 막 여기저기 끼어드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자기가 영화 캐릭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까요? 왜냐면 요즘에 그 헐리우드의 그 히어로물 영화들이 네. 약간 현실 세계에 좀 더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게 전 기대가 돼요. 캐릭터 자체 그러니까. 네. 이게 게임으로 나왔을 때도 네네. 얼마 전에 그 마블 대 캡콤 게임이 3편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게임에서 캐릭터가 이기면 데드풀 캐릭터를 이기면 네. 데드풀 캐릭터가 화면 쪽으로 다가와서 네. 난 이렇게 고생하고 좆뱅이 치는데 너는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즐겁냐 하면서 막 그 플레이한테 욕을 해요. 이런 캐릭터라서 게임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 게임 캐릭터인 걸 아는 예, 그렇죠. 예. 영화일 때는 자기가 영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주인공이라는 걸로 알고 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되게 독특하겠는데요. 네, 정말 기대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여의도 CGV에서 열린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5년 3월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만 명당 스크린 수는 44개로 북미 및 유럽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슬란드가 100만 명당 14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에 캐나다가 143개, 체코 138개, 덴마크 143개 등 뒤를 이었는데요. 하지만 1인당 연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횟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12회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니 4.12회가 1위라고요? 네. 1년에? 네. 미국이 3.88회로 그럼 1년에 4편 본다고 4편? 네. 저희는 한 달에 4편 이상을 보지 않나요? 한 달에 저희 4편 이상 보고 네, 극장에 가는 것만 4편 이상이 되죠. 그렇죠. 네, 일단 우리는 이걸 시작하면서 한 달에 4편은 무조건 강제로 보게 됐고요. 네. 그 뒤에 개인적으로 보는 다른 영화를 따지면 그렇죠. 많으면 8편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로 1년에 4편. 지금 저는 이제 영화 쇼와먹기 하기 전에는 한 달에 평균 한 3편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달 뭐 1년으로 따지면 30편이 넘잖아요. 40편 되죠 거의.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는 작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게 1위라니 네. 뭐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좋은 거죠. 네. 어쨌든 그래도 좀 그 슬픈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코스로 갈 데가 극장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말씀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게 많이 개발되지가 않아서 극장을 더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요. 맛있는 거 먹고요. 영화 보면 땡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 되게 욕먹을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이건 사실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본인 탓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왜요? 밖에 나가면요 할 거 많아요. 생각보다. 사실 뭐 데이트 코스로요 트레킹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북한산하고 엄청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관악산 여기 서울대 캠퍼스 한 바퀴만 돌아도요 거기 되게 너무 좋아요. 솔직히 운동화 딱 질끈 매고
트래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그런 거 싫어하시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야.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욕 먹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게 굳이 할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한강변을 나가잖아요. 한강변에 나가면요, 뭐 킥보드 탈 수 있고 보드 요즘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보드. 네 맞아요. 뭐 탈 거 많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외국 영화, 외국 드라마 뭐 이런 거 보면요, 뭐 GS 뭐 수사대 뭐 해양 수사대 뭐 이런 거 보면요, 캘리포니아 해변 쫙 나오면서 거기 사람들이 막 뭐 헤드폰 끼고 막 뛰어다니고 뭐 타고 막 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노는 게 다잖아요. 뭐 거기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여기 한강변을 캘리포니아 해변처럼 그렇게 드라마 찍어 놓으면요, 끝내줘요. 다 한강변으로 밀려 나와요. 여기 한강 진짜 잘 돼 있어요. 한강 잘 돼 있죠. 뭐 트레킹로 다 잘 돼 있죠. 정말 그냥 바퀴 달린 거 하나만 들고 나가잖아요. 아니면 운동화라도 하나 들고 나가면요, 갈 데 진짜 많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한국에서 할 게 뭐가 있어.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영화 보고 땡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도 모이면 우리 할 게 없으니까 술 먹는 거야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술 먹고 싶어서 할 게 없다 그러는 거죠. 할 거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건강한 정신 세계를 가지고 이 건강한 삶을 좀 이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맨날 영화 보고 술 먹고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어요. 네, 더 이상 할 게 없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